네, 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다뤄보는 국회의원 이 시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서 2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휴가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갈래가 많기 때문에 짧게 두 갈래로 좀 축약을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규정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를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병가가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연가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 법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의 그 연대 통합 행정망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이 그 당시에 담당자가 서일병과 면담해서 네.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 아래 위를 종합해서 쓴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에 1차 병가 10일, 2차 병가 9일, 그다음에 개인 연가 4일 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병가와 휴가를 얻게 된 과정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면담을 했고 그 서일병은 뭐라고 얘기했고 상급자의 지시가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야당에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공개한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비공개 자료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연통 기록을 보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만 야당이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근데 아마 검찰이 이제 연통 기록을 직접 확인하면 네. 이 연통 기록이 제일 중요한 기록이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 그걸로 이제 입증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왜 자꾸 이렇게 그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자꾸 의혹을 제기하느냐. 저는 이게 어떤 자꾸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건데 제가 엊그제 그 당시에 동료 인터뷰를 라디오에서 한번 들었는데요. 네. 그 같이 함께 근무했던 사병이었습니다. 서일병과 같이. 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됐던 당직 사병은 같은 중대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점호만 같이 했던 그 옆중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 얘기가 이게 그 서일병이 어떻게 황제복무가 되느냐. 너무 안타깝다. 정말 성실하게 했다. 자기가 근무하면서 한 번도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휴가 문제로 문제가 됐던 기억이 없다. 자기는. 네. 그래서 이런 그 증언들도 좀 같이 좀 보면 지금 의혹이 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조금 절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의도적으로 좀 누락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께서는 뭐 국방부 연통 기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규정 위반은 없다라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혜진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방부 말이 맞은지 여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 군복무를 마친 그 거의 모든 제대군인들 네.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언제 그런 규정이 있었느냐? 네.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집행을 했느냐? 예. 집행은 둘째치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리라도 줬느냐? 이제 와서 웬 그런 규정 이야기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의 이 설명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많은 의혹이 제기될 때도 국방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가 네. 여당하고 당정 협의를 하고 나서 서일병 건을 비호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 나오면서 예. 그 점에서 신뢰를 잃고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예를 들면 그 군의 규정이 이 병이 없으면서도 병을 핑계로 휴가를 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또 그런 규정을 강하게 집행하라고 그 공문을 지시를 했는데 예. 정작 국방부 스스로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그 병가 연장 신청할 때 네. 그 군병원의 요양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입원한 병사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입원하지 않은 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원래 그 취지를 만든 그 취지하고 반대로 지금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 병원에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이면은 진짜 이 환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오히려 요양심의를 갖다가 그 느슨하게 해줘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프다고 하는 병사들 경우에 그걸 가짜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요양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그러면 요걸 하나를 좀 그 제시를 하면서 두 분의 좀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가 지난 4년간 3,137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럼 1년에 거의 800명 정도의 어떤 장병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준해서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를 그러니까 준해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도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추 장관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야당 의원이 질문하고 장관도 그 점에서는 그건 또 다른 경우다. 추 장관 아들의 못했죠. 경우는. 예. 그리고 그 이전까지 소급에 올라가면은 그런 전화로 그 휴가를 연장하거나 병가를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그 대부분의 그 제대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또 그 군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최근에 제 주변에서 군복무했던 사람들도 그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이거는 뭐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관계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실관계는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안 된 사람은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그 요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안 됐을 뿐이지 전화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면 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전화로 됐다는 증언이 제가 우리 저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한테 네. 9월 11일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 나도 그랬다 경험담 잇따라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수많은 경험담들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연장한 경우가 네, 다들 군대 안 가냐 휴가 중 전화로 병가 신청 원래 처리해 왔다. 나중에 진단서만 잘 들고 오라고 그랬다. 네. 08년 전역자인데 나 때도 병가로 나가서 휴가 당겨 쓰고 서류만 내는 사병들 많았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이제 진술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계 자체가 육군에 4년간 3,137명. 네. 이 한국군 지원단만 이 카츄샤 쪽만 해도 35명이 전화로 휴가 연장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서일병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뭐 이렇게 병가 10일, 9일, 4일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쓴 사람이 없다는 건지 네. 아니면 전화 연장이 없다는 건지 전화 연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화로 연장했다는 게 특혜의 근거다. 불법의 근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 3,100명 다 지금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예. 아까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 그 요양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그 요양 심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거는 국방부에다가요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정치 쟁점 관계없이 일반 민원인으로 전화해서 요양 심사를 내가 지금 입원은 안 하는데 열흘 동안 병가를 받아야 된다. 네. 요양 심사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답변 나오면 그게 정답 아닙니까? 이게 제목 자체가 뭐냐면요. 해당 규정 이름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에요.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수가를 국방부가 내야 되니까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거든요. 네. 만약에 단순히 그냥 병가에 관한 요양 그 심이면 건강보험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보험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규정 자체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대별을 해서 판단은 우리 애청자께 어차피 지금 두 분이 오늘 뭐 합의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판단은 애청자께 맡기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전화 청탁 의혹에 대해서 한번 좀 두 분의 어떤 해석 내지 판단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그 누군가가 전화를 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도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장 문제를 어떤 그 전화로 그러니까 했다. 그럼 이게 청탁이냐 문의냐 또 이제 물론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런 행위의 적절성, 그다음에 이거를 청탁으로 볼 거냐 문의로 볼 거냐라고 하는 성격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두 분의 좀 견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조혜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여잔데 이름은 남자 이름을 이야기했다. 뭐 신원식은 여자 그렇게 이름을 얘기했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사병은 이제 누군지는 뭐 군에서는 자료 관리 다 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당 대표의 아들이란 건 위에 보고 올라가면 바로 이제 확인되는 것이었고 그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건 이제 검찰이나 법원 과정에서 이제 그 밝혀질 일이고 네. 솔직히 당 대표 되는 정도 되는 분이나 또는 그 가족이 민원 전화를 하면서 다른 이름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보통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예.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3번 전화를 하는 바람에 국방부 장관실이나 또 군의 그 국회 그 연락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이 전화한 일 없다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검찰에서 전화한 걸 진술했다는 게 이제 나오고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에 전화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서모 일병이 그 보좌관하고 이제 친하니까 형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같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국회 보좌진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가족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된 사례도 많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보좌관은 의원의 뜻을 거슬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의원에게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의원에게 그 추미애 대표에게 보고도 안 하고 했다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이런 개인사를 그 의원실에서 대표실에서 처리해 준 것 아닌가 서로가 그 당연히 그래 하는 걸로 되어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아니면은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지금까지 우리 신원식 의원 발로 나왔던 이른바 폭로라고 하는 네. 내용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나중에 이제 사실로 아닌 걸로 밝혀지거나 어떤 거는 아예 허위 사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 건도 국방부의 서버에 통신 기록이 남아 있다까지만 공식 확인된 거거든요. 네. 그 통신 기록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직 검찰이 지금 다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뭐 여자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이름은 달리 적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을 해서 서로 좀 내놔야 지금 우리는 이게 상상력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거든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국민들이 혼란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막 의혹만 던지는 네. 이런 논란이 좀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은 이제 보좌관이 전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세 근데 차례 문제는 걸쳐서. 예. 전화한 보좌관도 전화 받은 그 대위라는 분도 정확하게 그동안의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이제 기억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통신 기록하고 대조해서 네. 서로 간의 기억을 이제 확인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전화 통화를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걸 놓고 이게 위법성이 있는지 혹은 위법성은 없더라도 공직윤리에 어긋났는지 이런 네.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본다면 만약에 이게 특혜를 요구하는 청탁이었다. 즉 규정은 이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전화였다면 그 담당 대위가 그걸 기억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대위는 신원식 의원에게 녹취록으로 녹음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뭐 서로 소통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알고 있는 사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양반 그 문구도 그렇더라고요. 휴가 규정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그래서 문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다. 그 결국은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 병가 연장은 안 된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개인휴가 쓰면 된다. 그럼 개인휴가 써라. 그리고 부대장한테 허가 받아서 연락해 준 거. 그러면 이렇다면
이거는 특혜 휴가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외압은 아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께 따로따로 그러니까 상식에 기초한 그러니까 의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질문을 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만약에 상대방에서는 거의 반론을 펼칠 필요가 있다면 해 주셔도 되는데 먼저 조혜진 의원께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은 집권 여당의 대표였었습니다. 그것도 정권 초반기에 기세가 그러니까 등등했던 표현이 뭐한지 뭐냐 아주 잘 나갈 때였던 집권 여당 대표였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그 잘못된 마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민원실로 전화를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루트로 얼마든지 해서 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실로 전화했다는 것을 과연 이게 납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루트로도 다양한 그 청탁이 들어왔다는 건 증언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민원실로 전화하든 위로 전화하든 위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보고가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은 민원실에서 일선에서 전화 받는 직원은 본인이 내가 추미애입니다, 당 대표입니다, 아무개의 엄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은 모를 수도 있죠. 일선에 있는 그 전화 받는 직원은 우리 전체 군인의 신상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건 아닐 테니까. 근데 바로 위에만 올라가도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전화하는 거나 위에서 전화하는 거나 본인 그 서일병의 부모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건 효과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 자체가 네. 전화하는 것 자체가 서일병은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의 부모가 전화하는 거다라는 걸 갖다가 그 어느 루트로 전화하든 그걸 공개하는 걸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죠. 혹시 뭐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위에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의하거나 하는 게 맞죠. 네. 부모가 나서 전화하는 것부터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보좌관들이 나서고 장관실에서 저는 아무튼 지금 민원실에 전화했던 의혹에 한정해서 지금 드렸던 질문입니다. 예. 혹시 반론 펴실 수 있습니까? 당 대표가 예. 여당 대표가 민원실에 전화해서 무슨 압력을 행사한다. 이거 있을 수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상상력이 너무 이제 이게 활발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게 문구를 연통 기록의 문구를 너무 자의적으로 자꾸 이제 야당에서 이제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네. 연통 기록에는 이 서일병과 면담 기록입니다. 서일병한테 누구가 집에서 전화를 했다는데 누가 전화했느냐? 그래서 뭐 부모님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네. 그럼 이 집에서 전화 왔다는 게 민원실을 통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 보좌관이 그 대위한테 전화한 걸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 자체가 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논란이 너무 확대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김종민 의원께 역시 또 상식에 주셔서 질문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받아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3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이걸 또 그러면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단순 문의라고 했다면 굳이 3번씩이나 전화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내지 설령 전화를 건 보좌관은 그런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이라는 숫자가 이 점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냥 제가 이 사실관계를 쭉 이렇게 조합하고 정리해 보니까 3번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네. 1차 병가 끝나고 2차 병가를 위해서 전화를 한번 한 것 같아요. 14일 날. 네. 그게 이제 2월 14일인데 이때는 이제 병가가 원래 30일인 줄 알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일병이 전화를 한 거죠. 서일병이 전화해 보니까 아니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30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서일병하고 통화해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보좌관하고 뭐 상의를 했거나 뭐 서로 부탁을 했거나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그 보좌관이 규정이 30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규정 문의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병가가 한 번 더 연장된 게 이제 9일 연장된 거죠. 두 번째 개인 휴가 연장된 게 4일에 이때 전화를 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 개인 휴가로 연장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해서 이제 했는데 마지막 3번은 그 현 병장이라는 친구가 미복귀했다. 연장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의 전화가 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3번의 문의 전화가 있었는데 저는 핵심은 서일병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도움을 청했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보좌관이 알아서 처리해 줬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거고요. 네. 서일병이 하다가
정말 자기가 힘드니까 엄마도 뭐 정치인이니까 통화가 안 되고 해서 보좌관이 도와줬다면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 알겠습니다. 반론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하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보면은 전혀 떳떳하지 못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국회 이 예결위에서 부인을 했었고, 네. 그다음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9월 1일자 예결위에서 그럼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랬고 지시한 적 없다고 그랬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저께 8월 30일인가요? 그때 그저께 아니고 9월 14일 날 대정부 질의 때는 저게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아들이 전화했더라도 아들은 일단 관심사병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전화를 했고 그것도 본인이 또 민원 씨를 통해서 어머니가 직접 부모님이 직접 전화했다는 게 또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과정이 권력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렇게 대별해서 차이점만 좀 확인을 하고 오늘도 아쉬움을 남기면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혜진 의원,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